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시장을 움직였던 것들, 리드를 했다? 아니면 이끌었다? 그게 이제 로봇 플러스 이제 바이오 쪽인데, 최근 이제 바이오가 조금 주춤거려갖고 2차 전지로 좀 전환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 바이오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FOMC에서 아마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바이오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런 공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죠, 시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FOMC 이전에 바이오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다가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딱 발표가 되고 나면은 좀 기대감이 좀 소멸되면서 밀려 내려가고, 일부 바이오들은 개별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벤트를 가지고 움직여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바이오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FOMC가 9일, 10일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바이오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어차피 SK바이오팜도 바이오 쪽의 한 축이잖아요. 바이오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종목은 뭐예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주가가 밀린다, 그게 시장이 밀리던 바이오 섹터가 밀리던 간에 좀 하락을 해갖고 이 정도 영역에 오면은 한 번 더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 물론 여러분들 바이오팜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영역에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13만원 언저리에서 절반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일부 물량을 좀 정리했을 거라고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 17만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볼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15만원, 17만원 정도. 언저리 15만원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좀 밀려 내려가는데, 이 두 개의 고점 라인을 돌파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고, 여기서 보여줬던 몇 달 동안 보여줬던 이 추세대를 돌파한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밀리면은 여기서는 내가 한번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단은 매수를 해갖고 여기서 수익을 일부 챙기고 일부 물량을 갖고 있고 정리했던 물량만큼 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해봅니다. 예, 그 점 참고하시고 SK바이오팜은 뭐가 있습니까? 스노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솔리안 페트롤이라는 약이 있고, 엑스코프리, 즉 세노바메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약을 SK바이오팜은 무기로 삼아서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다? 중국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이죠? 중국 시장에도요, 무려 1100만 명 이상의 뇌전증 환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이거는 스노시, 그냥 솔리안 페트롤을 말하는 건데, 이 환자 규모 역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전증이면 뇌전증, 아니면은 수면 무호흡증, 뇌전증은 세노바메이트고 수면 무호흡증은 스노시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약이 진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중국에 진출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보통 우리가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어떤 제약회사랑 손을 잡고, 야, 네가 대신 팔아줘, 대신 돈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사랑 합작을 해서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직접 로열티를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이그니틱스 테라퓨틱스의 최대 주주로서 배당과 지분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미 그 이그니스는 연간 10억 정도를 생산 가능한 공장을 중국 항저우에 구축을 했고요. 생산 인프라까지 완비한 상태죠. SK바이오팜의 전략은 단순 기술이전이 아니라 합작사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약을 팔아갖고 계약금 100만 원을 받고 거기서 로열티 한 개가 10만 원이면 여기서 1000원을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팔면 팔수록 뭐가 되는 거죠? 수익이 되는 건 맞는데, 아싸리 그냥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이건 SK바이오팜이죠,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을 내가 가져가는 거야. 내가 지분 51% 가져가고 네가 49%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를 해. 그러면 수익이 나오면은, 만약에 이 회사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배당금을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약료라든지 기술 이전료, 로열티,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이그니스가 상장을 했는데 초반에 뭐 10만 원이었어. 근데 이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주가가 50만 원이 되면은 이거 지분을 갖다 팔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이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예, 그쪽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진출의 의미가 더 큰 이유는요, 세노마메이트 자체 경쟁력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약물은 기존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난치성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도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별명을 좀 붙었는데, 부분 발작 완전 소실률이 기존 경쟁 약물이 3%인 수준에 비해서 세노마메이트는 무려 20%에 달할 정도로 성능 차이가 무려 7배 정도가 납니다. 굉장히 뚜렷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출시 4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고요. 올해 분기 매출 1억 달러를 넘기는 등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 원가율도 5% 미만이라는 점도 SK바이오팜의 수익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다? 이거를 이제 뭐 성인들에 대한 부분 발작이라는 영역에서 전신 발작,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유아까지도 확장을 하는 부분이죠. 물론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확장을 해놓고 다시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왔을 때 또는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임상을 또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형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2025년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2028년에서 2029년 정도가 되면은 뭐 일단 뭐 전신 발작이든 아니면 뭐 청소년이든 아니면 유아든 성인이든 간에 그 부분 발작이든 간에 모든 영역으로 다 임상은 완료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그 말뜻은 이때가 어떻게 되면은 이 세노마메이트를 하나를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점을 치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세노마메이트 이후에 또 다른 약, 그거를 SK바이오팜은 뭘 선택을 했다? 방사선의약품, 항암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은 뭐 크게 고민,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 얼마예요? 95,000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꽤 많이 올라갔고 좀 가파르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여러분들 고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물량 가지고 가면 되겠고, 혹시 물량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1차 뭐 밑에서 2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상승률을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 한 2월 정도 전후로 해갖고 아마 그게 형성이 되겠죠. 예, 실적이 다시 형성이 되겠죠. 그 실적 시즌에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963억이었어요. 근데 2025년도에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랑 합치면 돼요. 이거 합치면은 1320억 정도고, 그 다음에 뭐 250억이면은 거의 1600억 정도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4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만 합쳐도 이 1600억 정도고, 4분기에 실적이 만약에 뭐 똑같이 700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2000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이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악재는 없어야죠. 악재 없이 주가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담아 놓으면 다시 1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2월 정도 전후로 해갖고 SK바이오팜의 2025년도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그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은요,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오늘도 열심히 매매했고, 여러분,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무료 종목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저희가 기다리는 그 영역까지 오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이 위에서 놀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추천은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마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요일 날 라방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허브 하이파이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처음 하려고 했는데 1년을 해야 돼 아니면 6개월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일주일 해보자.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만 딱 5거래 동안 매매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연장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1년도 6개월도 기간적인 부담감은 있겠지만 일주일은 부담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